결국은 이념이 없습니다. 이념의 지침이 없습니다. 통일을 위한 통일로 가는 통일된 이후에 유지해야 하는 조국의 이념이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들통났습니다. 이제 더 나올 게 없어요. 이제 세월도 흘러가지고 시즌2가 오늘 정도로 거진 종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랑방 시즌2가 역시 시즌1에서 한 것처럼 최고로 모습을 달리해서 시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하고 있고 노력하는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분단 얘기입니다.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없고 통일은 꿈에도 꿀 수 없고 그러면 분단은 누가 했느냐, 누가 책임있냐? 저는 그걸 또 따질 그런 흥미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게 문제지. 과거의 길을 잘못 끄는 게 누구냐? 왈가왈부하는 거 그것도 우리 많이 학자들도 많이 했고 하지만은 그건 또 정답도 별로 없습니다. 그 요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무슨 기념관을 만든다고 또 한국에서는 또 야단적이고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조차 지금 혼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분단됐기 때문에 분단을 지향하는 그런 운동이 없으면은 그런 문화적인 운동, 정서적인 운동이 없으면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 없이 평화 없다, 평화 없이 통일 없다, 그거 이론적으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한 70여 년 동안 하루도 평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통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얽히고 설키고 적대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그룹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70 몇 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은 누가 했느냐, 미국이 했느냐, 뭘 했느냐, 그것도 얼마든지 재미는 있지만은 지금 급한 것이 지금 우리 조국의 전쟁 가능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은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방은 통일을 위한 통일 국가가 어느 국가든지 해야 되는 건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왔습니다. 영토하고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었는데 주권이라는 거는 뭘로서 나타내느냐면은 이념으로서 나타냅니다. 이념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 체제의 정통성을 갖다 주는 이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앞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국민적 영토도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있고 한데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있는
한 국가로 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주권이 없은 이유가 남이나 북이나 더구나 남에서 어, 주권이 없이 우리가 필요한 이념적인 지침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국을 따라가든가 또 누구를 반대하든가 다른 데서 우리 이념의 정통성을 또 정통성이 없는 것을 정당화시켰지 우리 스스로 주권적인 이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념을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과 북이 서로 체제의 정통성 경쟁을 또 경쟁이라보다 전쟁을 하다시피 격렬하게 대치대가 오늘날까지 역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통일을 시키자. 지금까지 통일을 하려고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서 통일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북진 통일도 또 남조선 혁명 정복하는 것도 이론은 다 있죠. 거기다 햇빛 정책도 이론은 다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거는 마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론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돌아서면은 다른 생각이 나고 그렇게 어느 대통령 남쪽을 하면 대통령 하나도 일관성 있게 그 이념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남쪽에는 북진 통일 여러 대통령이 또 그렇게 했지요. 북진 통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심지어서는 햇빛 정책까지 나왔는데 햇빛 정책 자체도 말하자면 북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속심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북에서 제일 먼저 알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햇빛 정책 나오자마자 북에 갔는데 북에서 우리 잡아 먹으려고 뜨뜻하게 하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옷을 벗어 제끼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한다.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건설적인 이룰 만한 한 통일을 이룰 만한 한 정책이 설계도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자고 해외에 있지만은 제가 그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위해서 사랑방 3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어젓하게 있는데 뭐 돈도 없는 게 아니고 뭐 한데 결국은 이념이 없습니다. 이념의 지침이 없습니다. 통일을 위한 통일로 가는 통일된 이후에 유지해야 하는 조국의 이념이 없습니다. 그 이념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립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해서 더 좋게 만들고 현실화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들통났습니다. 이제 더 나올 게 없어요. 사회주의는 평등을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봐서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그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티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도 자기 나름대로 부정부패가 있고 사회주의도 결국은 그 원래 약속대로 사회 발전의 역사의 지침을 줄 수가 없다. 그 자본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게 되어가지고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그 다음엔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게 점점 유럽의 자본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는 달라요. 유럽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위 토착화하면서 지난번에 말씀처럼 미국은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가운데서 그 토착화된 산물이 미국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제가 열심히 좀 읽어봤는데 그 헌법 문서가 가장 비민주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기반을 둔 미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괄목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도 경제 면에서는 사회주의를 이탈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본연의 이념의 자세를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고 취사선별해서 무슨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또 정치적인 이런 거는 뭐 자본주의 이런 문화적인 거는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비빔밥 만드는 것처럼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인권주의다. 인권이라는 건 제가 저 나름대로 인권을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또 들여다봤지만은 그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권과 평등권입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이 자유권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평등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을 우리가 다룰 때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포함된 그런 이념이 곧 인권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인상에 인권을 가지고 통일 이념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들여다보니까 뭐 유엔 인권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인권 주장을 많이 하지요. 그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러죠. 저기는 평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뭔구나 장구나 하다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끝날 필요도 없고 자유가 없으면 평등이 의미가 없고 평등이 없으면 자유가 의미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라는 것을 종합해서 이념 하나를 가지고 나오면 그게 인권주의라 말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인데 인권주의라 사회주의, 자본주의처럼 인권주의다. 그렇게 해서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권 중에 자유와 평등보다 더 중요한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권입니다. 살권이요. 살권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는 아무런 제도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이념도 없고. 그래서 생존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런 생존권은 북에도 필요하고 남에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존권을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그 고을은 같지만은 어, 먹으려 하면 밥을 먹을래, 빵을 먹을래. 그 스트라티직 초이스는 또 다르더라도 결국은 먹어야 사람이 사니까 어, 먹는다는 거,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전쟁 문제를 해결해야 돼. 병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봐서 필요해 한 것이 없을 때 그걸 우리는 정치 이념의 도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정치 이념의 도전이 결국은 인간이 요구하는 필요한 인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 쭉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반복하겠습니다. 인권을 이라고 하면은 그 개념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다 가지는 거예요. Universal applicability. 그건 누구나 다 인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낳는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낳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아무도 박탈해 가지를 못합니다. 정부를 위시해서 사회 제도나 언론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인권을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인권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준수하자 그러면은 집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인권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전쟁에 갈 때 올 때 없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생명권이 침해되니까 그거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인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엔타이틀먼트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권을 우리가 추구를 하면 그 인권은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지로섬 내가 인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박탈시키고 내 인권을 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건 파지티브 섬, 나도 좋고 니 좋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인권입니다. 세상에 인권만큼 좋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 정치 이념으로서 중요한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에 나타나야지요. 사회에 나타나지. 정치 제도에서 나타나지요. 생활권에서 나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생활권의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이거하고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그 맥락이 어떤 거냐. 남과 북에서 차이점은 우리가 압니다. 차이점은 전부 다 냉전 또 이념에서 유발이 됐죠. 그러나 동질한 거는 그게 민족성이랄까 무슨 이런 collective characteristics 집단적인 성향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남과 북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꽃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꽃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권과 통일 그 이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10가지 있는데 한 5가지만 얘기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돼야지 사람 취급을 받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그는 어떤 게 인간이고 어떤 게 사람이야.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회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혹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냐. 미국에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차별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에는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인간과 사람, 저놈 인간 언제 사람 돼? 그 얘기가 다 있죠. 북에도 많이 통하고 남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을 사람 됐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통일학에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자격이 뭐냐? 사람의 속성이 뭐냐? 인간과 다른 속성이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 다행히도 우리 민족에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우리가 이 가난하고 역사로 밟히고 찢어지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에는 을이 있어요. 민족적인 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을을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의 기본한 것은 민족의 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을하고 또 관계가 되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를 의미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안 되나?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양심의 가책이 그 어떤 게 양심 가책이 되느냐? 그것도 예는 있겠지만 그 정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절대 가치가 우리한테는 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농촌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역시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그럼 우리 북에서는 뭐를 양심이라고 하며 남에서는 뭐를 양심이라고 하냐. 통일 연구는 그런 거 하는 게 통일 연구입니다. 통일학입니다. 그래서 양심했지요. 그 다음에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참 한없이 많이 들은 거는 한입니다. 한. 한이라는 거는 한이라는 거는 정이 많은 사람을 그 정을 표현을 못할 때 한이 생깁니다. 우리 민족만큼 정이 농후하고 강한 민족은 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정을 실현 못할 때 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이라는 개념을 우리 민족은 그 교육 못 받았더라도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한을 잘 느낍니다. 한을 못 느끼고 피해가지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지성인들도 있지만은 한이라는 것은 이산가족들이 저는 요새도 밤에 꿈을 꿀 때 옛날 생각을 하고 저 이산가족으로서의 한을 꿈이라도 아직까지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맏아들이신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양자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친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옛날에 이별했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피난 나올 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양자 온 그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만주에 그냥 버려두고 우리만 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연세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제사를 지냈거든.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1981년인가 북에 처음 가면서 만주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한 2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돌아가시지 않는데 제사를 지냈으니까. 음, 그런,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경험이 다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은 풀어주는 그런 정치 체제가 돼야 되고 이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한은 풀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제가 이 다음에 특강할 때 제가 이산가족을 어떻게 만나게 해줬느냐 제가 경험담을 쭉 말씀드리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은 전부 한에 맺혀서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한이라는 거 이거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이 있는데 민족만은 그런 아프고 슬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내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성의 성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넋이라고 하고 어, 혼이라고도 하고 어,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공부 못한 사람도 하늘이 안 부끄럽나? 하늘 알고 땅 알고 내 알면 되지. 내가 이 세상에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알고 땅 알고 내 알면 되지. 이 세상을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다. 제가 뭐 지미 카터 가는 거 좀 협력해주고 이랬다 하는 것도 그때 그 좀 민감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쭉 안 했죠. 황장님 만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말하기는 스스로 하늘 알고 땅 알고 내가 알고 이 셋이 알면 됐지. 다른 어느 누구한테 내가 알릴 필요가 없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미국은 그런 아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말하는 거, 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굉장히 고급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을 제가 50년 동안 안 쓰는 말도 표현은 되지 않습니까? 제 의사가 구사가 되거든. 그 이유는 말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기억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중에 더 중요한 말은 우리 말에는 제가 유일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 말에는 존대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존대어.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말로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존대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통일 헌법은 존대어를 써서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대어로 헌법 1조, 2조, 국호는 뭐라고 합니다.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제 책 중에 처음 나온 거 이외에는 다 존대어를 썼습니다. 제가 존대어 쓰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걸 우리가 언론, linguistics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linguistics 공부를 많이 한 그 MIT에 계신 쫌스키 그런 분도 그, 그 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은 오뚜기 민족이에요. 오뚜기 민족. 그건 좋은 겁니다. 안 쓰러져요. 썰어, 자빠지고 나면은 금방 꼬딱 또 일어나거든. 또 자빠지고 나면 꼬딱 또 일어난다고. 그거 오뚜기 아닙니까? 그걸, 그 표준말이 또 있습니까? 저는 오뚜기밖에 모르는데. 어? 그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끈기가 있다는 말도 쓰고 하지만 오뚜기 민족. 그 다음에 우리 민족만큼 우리 민족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어, 민족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경험이 풍부한 민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남과 북을 합해서 우리의 경험을 정리를 하면은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우리 민족만큼 다양하고 또 깊은 경험을 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 경험은 사람 사고하는데 절대적으로 어, 그 사고의 동기가 됩니다. 제가 과학 철학을 하면서 이 그 인간의 언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 상당한 정도의 지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과학적으로 단군을 또 단군 사상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서기에서 2333년 합하면 단기가 되지요. 단기는 서기보다 2333년 더 오래됐어요. 서기 1년이 예수님 탄생한 걸 서기 1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5년. 근데 우리는 단군은 그거보다 2333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 태어난 묘를 제가 평양에서 가보았습니다. 그 묘도 있고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없이 많고 우리도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저는 단군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군이라면 저는 한 개념밖에 모릅니다. 홍익인간. 제가 이런 책, 저런 책 봐도 결국은 홍익인간을 제일 바로 실천하고 했는 것이 단군이다. 단군이라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홍익인간은 널리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도모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제로섬 게임, 요새 다른 사람 못나게 하고 자기가 자리에 올라서고 하는 그런 거는 홍익인간 단군 사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단군이 위에 그런 글을 그 시대 때 했습니까? 지금 2023년 플러스 2333년 해보세요. 그만한 오래전에 그거는 플라토, 소크라테스, 공자님 나오기 수백 년 전이라. 그게 단군 그게요. 그 신화라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신화가 또 과학적일 수가 있다는 그런 인식적인 논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대부분
신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요새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그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AI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신화입니다. 신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군 얘기도 같은 신화가 아니냐, 과학화 시킬 수 있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두 학기 전에 제가 복을 옳게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복을 옳게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옳게 알자. 우리라는 게 복수 아닙니까? 남과 북을 다 빼서 우리 민족을 옳게 알자. 그러려면은 당군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그렇게 봐야 되고, 역사 가운데 전쟁사나 여성의 위치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의 이 문제예요. 그 분단은 분명히 외세에 의해서 됐습니다. 외세의 환경에 의해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거 있으면 전부 다 외국에 다 책임을 전가하고 이건 미국이 했다. 미국이 나쁜 거다. 미 패권이 어, 그, 이제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제 나쁜 역사는 없어진다. 그 따위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비미화시키도 안 되고 악마화시키도 안 되고 과학화, 객관화 시켜야 됩니다. 외국을 보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정부가 나오면은 통일정부는 중립화가 돼야 됩니다. 중립화에 대해서 한두 말씀만 드리죠. 중립화는 지금 세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100 몇 나라, 190 몇 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120 몇 나라다. 그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입니다. 말하자면 냉전 시대 때 동과 서가 서로 각축을 경쟁할 때 그때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인도, 유고슬라비아, 아까 말씀드린 티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 나온 것이 중립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쪽도 싫고 동쪽도 싫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걸 우리가 옹호하고 추종할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중립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노선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중립화지요. 그게 중립화인데 그건 실현성이 없습니다. 120 몇 나라가 중립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 중립화는 세계 패권을 장악 내지 패권을 움직이는 이런 국가들이 인정하는 전쟁하지 않은 나라, 객관적인 나라, 야라해야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이 영세 중립국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다 걸렸습니다. 둘 다 걸른 것이 중립화는 누가 시켜주고 중립화되면 중립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죠. 주권적으로. 그래서 중립화
영세 중립화라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중립화는 우리가 중립화를 원하면 우리가 선언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디클레어 해버려 가지고 그대로 정치를 따라가면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디클레어 해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주권 국가이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세상에 발표하면 그걸로서 끝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침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도 하며 핵무기를 추구했으면 계속 추구를 하며 그러면서 중립 아니고 평화 지향의 목적을 세상에 선언을 하면 됩니다. 전쟁에는 절대 참여 안 한다. 군사적인 동맹에는 절대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원칙적인 것을 앞에 내세우고 우리는 평화를 영원히 평화만 추구하는 주권 국가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면 그걸로서 중립국이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제3 정부, 셋째 정부, 그리고 우리 통일 정부는 군사도 없고 외교도 따로 없고 없어도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영세 중립국, 그 영세 평화 주권국으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하고 그 선언을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3의 체제 이것이 어떻게 경제의 원칙은 뭐며 정치는 뭐며 문화는 사회는 뭐 경제는 뭐며 이걸 다 해야 되죠. 그거를 한 사람 머리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가 얘기하는 동일대학입니다. 고려대학이 될 수도 있고 개성대학이 될 수도 있고 통일대학이라는 그 말을 붙여도 되고 통일대학을 대학을 해놓으면은 그 대학이 통일체제의 전신입니다. 대학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모종의 통일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통일이 또 70몇 년 기다려야 하나? 대학 만들면서 통일되었다고 우리가 또 평화 주권 중립을 선언하고 통일 국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연구하는 사람 또 교제하고 설득시키는 사람들 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지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는 거진 없습니다. 자유만 이렇게 보면은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봅시다. 자유라 그래라.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에는 세 가지 정도 역사적으로 고찰해 왔습니다. 정권의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에서부터의 자유, 포버티. 그 다음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부터의 자유, relative deprivation. 그 자유예요. 그 빈부차가 많은 사회는 자유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소극적인 자유고 적극적인 자유는 뭐를 할 자유입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한 가지예요. 선택권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죠.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거는 적극적인 자유만 얘기를 했어요. 소극적인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세 가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념은 적극적인 또 소극적인 자유를 추구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평등에는 자유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갈라먹는 게 평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갈라먹느냐 아니면 묻어놓고 균등하게 분배를 하느냐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들은 이론가 정치가들이 서로 싸움하고 이론 논쟁을 하지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통일국가 제3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이념적인 길 이거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평화대학을 나무가 포기해서 만들자. 어느 나라든지 국가를 그걸 떠받치고 국가를 또 국가의 충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참여민주주의라는 거, participatory democracy, 그걸 liberal democracy가 아닙니다. liberal democracy는 적은 정부면 적을수록 좋다. 그게 자유방임주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은 그게 아니다. 권력을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피의자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정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 요새 미국 보면은 독재국가에 못지않는 권력 행사를 정치인들이 합니다. 요새. 그게 미국적인 참여민주, participatory democracy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participatory democracy를 따라가겠느냐? 미국에 이야기하는 participatory democracy는 중우 정치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게 정리된 정치가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눈치만 보고 따라갈 게 아니고 미국도 너것도 좀 잘해라. 저는 이 여담으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 미국에 50년 동안 가르치고 미국에 한 50, 60년 가까이 계속 살아온 사람이 미국을 왜 그렇게 비판해? 그럽니다. 미국같이 힘있고 경제력이 있고 또, 정보도 많고 능력이 있는 나라가 그 잘못된 기독교적인 이런 좀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 못하고 뭐 행실이나 보면은 매로 키우지 않습니까? 미워서 매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로 때리는 것처럼 미국도 제가 한 50년 살고 나니까 미국에 대한 정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글로벌리제이션에서 그 끝장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사회가 발전되어야지 잘 되는 거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 같아서 제가 미국을 많이 비판하는데 미국이 미워서 악마화시켜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잘 돼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는 그 의미에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제 족지를 가지고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국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통일국가는 통일을 추구하는 국가나 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있다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크게도 보고 또 미시적으로도 보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크게는 어, 패권주의라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어, 그 패권이 두 개 있다가 하나 있다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 개로 나간다 하는 거는 그냥 추측이지. 숫자를 대기는 못하니까 여러 개가 있다. 그렇지. 저 생각에는 패권 정치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끝난 것 같아요.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어? 그 이외에 무슨 몇 나라끼리 합해가지고 무슨 알라이언스 동맹을 맺어가 방위 동맹은 이런 걸 맺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패권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다시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계 질서에 그러면 통일된 우리 혹은 통일되기 전에 남과 북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생각해야지요. 통일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남은 북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걸 토론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